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은 오늘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출 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 부실이 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은행 정기 적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재벌 계열사 5곳 중 한 곳은 내부 거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 개선과 또 중국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5.95포인트 오른 1941.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외국인 매도로 1930선까지 지수가 밀리기도 했지만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늘리고 개인이 순매수로 가세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1억 원, 11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76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04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증권, 제조업, 철강금속 등이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이 5% 하락한 가운데 음식료품과 보험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3.33% 올랐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은 하락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될 것이란 전망에 4.19% 올랐고 하이마트가 롯데쇼핑의 지분 인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시너지 기대감이 부각되며 4.42% 올랐습니다. 한동안 중소형주의 강세장에 가려져서 위축이 됐던 대형주들이 오늘 모처럼 크게 올랐는데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과 상승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자 시가총액 상위주에 모처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5.95포인트나 오르며 나흘 만에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반등을 주도한 것은 대형주인데요. 시가총액 상위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는 1% 이상 올라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자동차주가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정보기술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어제 발표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아이폰 5 출시 효과와 온라인 세일 효과 등으로 8월보다 1.1%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돈 데다 중국의 9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9.9%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던 글로벌 정책 효과에 대한 실망감이 일부 해소된 겁니다. 반면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와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0.71% 오르는 데 그쳐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7월 말 이후 코스닥 지수가 수직 상승한 데 따른 단기 과열 해소 과정으로 분석하고 당분간 가격 매력을 갖춘 대형주로 매수세가 이동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약세가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정책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인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와 유럽연합 정상회의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대형주로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장기간 중소형주의 강세장이 이어져 왔던 것만큼 대형주의 본격적인 반등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소형주의 하락 추세 전환 또는 대형주의 본격적인 반등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주도주와 수급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3박자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지수 하단을 가늠하는 테스트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조정으로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져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고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으로 정책 기대감이 다소 살아난 만큼 더 이상 큰 폭의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은 오늘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특검팀은 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에는 이시영 씨가 포함됐으나 이 대통령 내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시영 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 자금 6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신청했지만 이 회장은 특검 수사 개시일 하루 전인 어제 출국했습니다. 또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 씨도 지난 5월 12일 출국한 상태라 출국을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0시를 넘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 서류를 접수했는데 유모 씨와 이상은 씨는 이미 출국해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특검팀은 출국 금지에 이어 소환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 경기 침체에 대출 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 부실이 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경기 부진으로 기업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 지급 불능에 빠지는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상장사 6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 보상 배율이 1배 이하인 기업이 전체의 26.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1.6%보다 악화된 수치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배보다 적은 기업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65.7%가 1배 이하인 부실 위험 기업으로 분류됐고 섬유의복업은 이자 보상 배율이 지난해 4.9배에서 올해 0.5배로 급락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 적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비교한 결과 연금저축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채권형을 기준으로 연금저축 펀드가 42.5%, 연금저축 신탁 41.5%, 연금저축보험 39.79% 등의 순이었습니다. 월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펀드가 0.82%, 신탁 0.35%, 생보 0.33%, 손보 0.27% 순으로 은행의 정기적금 평균 수익률인 4.5%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떼는 연금저축 상품의 구조와 금융회사의 연금자산 운용 관리가 소홀했던 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는 내리도록 권고하고 연금저축 적립금 담보대출은 일반 예금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대 재벌 계열사 5곳 중 한 곳은 내부 거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그룹 소속 1,165개사의 지난해 계열사 간 매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내부 거래 비율이 70% 이상인 계열사는 18.1%인 211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190개사보다 21개사, 11.1%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 매출의 100%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곳도 79개사, 6.8%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67개사에서 17.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70% 이상 내부 거래를 한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21곳이었고 현대차그룹과 GS가 각각 20개사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내부 거래 비율 100%를 기록한 계열사 79곳은 모두 비상장사였습니다. 주유소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기름 살 돈이 없어 휴업하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휴업을 신청한 주유소가 436개로 집계돼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14개꼴로 주유소 운영이 중단된 셈입니다. 휴업 주유소 수는 2000년대 들어 월 200개 안팎을 유지하다가 시장 구조 조정이 본격화한 재작년부터 300개 이상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을 제외하고 매월 400개를 넘기면서 8월까지 월 평균 41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업계 최대 불황이라던 지난해 같은 기간 373개에 비해 1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기름을 사들일 자금조차 없는 업주가 한시적이나마 위기를 벗어나고자 택하는 것이 휴업이기 때문에 휴업 규모를 주유소 경영난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잣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 중 30%는 상급기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30곳의 산하 286개 공공기관장 중 상급 부처 출신은 28.7%인 82명이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외부 출신은 233명으로 81.5%에 달했습니다. 내부 출신은 50명으로 17.5%에 그쳤습니다. 부처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10곳 중 8곳, 금융위원회가 10곳 중 6곳, 고용노동부는 10곳 중 5곳, 보건복지부는 16곳 중 7곳, 지식경제부는 60곳 중 14곳을 각각 상급 정부부처 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산하 32개 기관장 자리 중 14곳에 퇴직한 국토부 출신 관료가 앉아있는 등 외부 출신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부 출신들이 기관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의 내년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의 2배로 늘려서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경제부의 김영필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줄여야 하는 몫이 올해 2배로 늘어나게 됐다고요? 네, 기업들이 내년에 온실가스, 즉 CO2 이산화탄소죠. 감축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추가로 부여를 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불만이 많은데요.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등과 함께 480개 기업에 2013년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목표를 확정해 업체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안을 보면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1,780만 톤으로 올해 2배 이상이 됩니다. 감축률도 3%대로 올해 1.42% 대비 약 2.1배나 커졌는데요. 감축 목표량은 내년도 예상 배출량에서 배출 허용량을 뺀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여야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감축량의 대부분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들이 포함된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 주어졌는데요. 산업은 950만 톤, 발전은 760만 톤에 달합니다. 롯데쇼핑을 비롯한 건물 부분은 20만 1000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포함된 교통부문은 6만 7천 톤을 줄여야 합니다. 산업부문에서 대기업은 930만 톤, 중소기업은 20만 톤 수준인데요.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상위 3개 업종이 전체의 68%인 650만 톤을 내년에 줄여야 합니다. 가장 목표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로 산업부문 할당량의 26%인 248만 톤을 줄여야 합니다. 이외에 현대제철이 48만여 톤, 쌍용양회 44만여 톤, 동양시멘트 28만여 톤 등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감축량의 절반 이상을 맡아야 합니다. 기업들은 과도한 목표라고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업계는 생산을 줄이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을 많이 하면 온실가스가 이에 비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생산을 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항공업계도 목표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데요.
당장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도 온실가스를 더 줄이려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더 취약합니다. 대기업이야 돈이 많아 온실가스를 덜 내는 시설로 바꿀 수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합의에 따라 2020년부터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일찍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경제국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 정도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기업의 시설 전환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늘 30일 하계올역 서울무역전시장 제2전시관에서 2012 우수벤처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글로벌 중견벤처기업 및 코스닥 벤처기업 등 163개 우수벤처기업이 참여해 신입사원 800여 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세부 채용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U+가 자사 인터넷 TV 서비스와 구글 TV 서비스를 묶은 U+ TVG를 출시합니다. U+ TVG는 전용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TV에서 IPTV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TV 전용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과 영어 교육 등 TV 앱을 내려받을 수도 있고 TV 채널, VOD, 구글 플레이를 연계해 모든 콘텐츠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오는 12월을 전후해 대형은행의 부행장급 10명 중 7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우리, 신한, 하나, KB, 산업은행 등 5개 대형은행의 부행장급 61명 가운데 40명의 임기가 만료돼 대폭의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우리은행은 부행장급 15명 가운데 11명, 신한은행은 12명 가운데 9명, 하나은행은 부행장급 14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돼 금융사고와 실적 부진 등과 관련한 문책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이마트가 가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세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어텍스 등선화를 시중가의 절반인 69,000원에 판매하고 독일 레키스틱 세트는 59,000원, 프랑스 패칠 헤드랜턴은 19,000원, 미국 컬럼비아 백팩은 39,000원 등에 판매합니다. 또 레드페이스, 에코로바, 카리모아, 터누아, 투스카로라 등 아웃도어 브랜드를 2만 원에서 5만 원의 균일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